먼저 드릴게요. 네. 표창장 더 베스트 회진 프로 회진러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귀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중심 가치를 실천하여 SNEH 회진 알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연구실에서 특별한 상이 수여됐다. 병원에는 회진 시작하시기 전에 교수님들께서 회진 시작 알림을 발송하는 회진 알림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우수하게 활용해 주신 교수님들께 드리고 있는 프로 회진러 상입니다. 회진을 막상 돌아보면은 환자들이 막 궁금하게 많았다가 딱 가면은 환자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알림을 미리 보내면은 환자가 조금 미리 준비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진 돌 때 보시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회진 오는 거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뭘 물어봐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은 뭐 한 페이지 적어 놓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원활한 소통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무섭고 겁이 나는 질환 앞에서 환자가 믿는 건 오로지 의료진뿐.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쌓여 외롭고 지치는 치료 과정을 이기게 만든다. 수술이 상당히 큰 수술이고 수술 직후에 환자들의 상태가 급변하기 때문에 주치의로서 항상 환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통 회진을 2번 들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막막한 어둠 앞에서 의지할 건 서로에 대한 진심과 믿음. 자꾸만 커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되살리는 그 순간을 들여다본다. 아침 6시. 외래 진료 시작은 9시부터지만 병원의 불은 훨씬 더 일찍 켜진다. 외래 진료가 있는 날이면 더더욱 하루의 시작이 빨라진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환자를 한번 쭉 살펴보는데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문제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환자들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은 이제 외래에 있는 날이니까 미리 환자들을 다 파악을 하고 다 알고 있어야지 환자들한테 딱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외래에 있는 날은 또 아침에 외래 환자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외래 진료를 찾는 환자가 수십 명. 짧은 시간에 수많은 환자를 만나기에 미리 환자 상태를 체크해서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큰 문제는 없는데 돌이 조금 이식한 콩팥에 돌이 좀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여기가 이식한 콩팥인데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만 좀 잘 드세요. 물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K 바이러스 검사를 했었는데 눈곱만치 조금 나와요. 다음에 한번 또 해보실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성 심부전 환자는 지난 2018년 약 22만 명에서 2022년 29만 명으로 5년 새 30% 이상이 늘어났다. 투석이라는 힘든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건 신장 이식뿐이다. 저는 주로 신장 이식 환자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신장 이식은 수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수술은 시작이고 평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신장 이식하고 우리가 그 신장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시려면은 스스로 또 관리를 다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주 외래를 다니시면서 검사를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건강한 콩팥과 같이 사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식이 끝이 아니라 이식된 신장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뭐 별 문제는 없네요. 지난번에 4월 달에 했던 항체랑 바이러스도 괜찮고, 이제 벌써 만 5년 지났네요. 우리가 5년 지나면 조직검사 한번 해보는데 어떠세요? 피검사는 콩팥 기능을 보는 거고, 실제로 조직검사에서는 이제 거부 반응이나 또는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조직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병원은
옛날에 이식하고 나서도 한 번 했을 텐데 1년, 5년, 10년 조직 검사를 추천을 합니다. 혈액 검사는 콩팥의 기능을 보는 건데 실제로 그 거부 반응이 있을 때도 아직 아주 심하게 생기지 않을 때는 혈액 검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만성적인 변화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이제 한 번씩 해서 그런 걸 프로토콜 조직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시점 되면 하겠다.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그 경과가 됐을 때 한 번씩 해서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거죠. 콩팥의 상태를. 신장 이식은 장기이식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실무회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차 실무회의입니다. 일단 폐이식팀 보고인데요. 이번에 국내 최초 폐이식 로봇 수술을 6월 19일에 구사병도 환자 대상으로 성공하셨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식센터 사이니지에 이번 주에 게시를 할 예정이에요. 신장 이식을 비롯해 간, 심장, 폐, 췌장에 이르기까지 전문 의료진과 코디네이터가 기증부터 수술 절차 그리고 합병증 관리까지 이식에 대한 전반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곳이다. 뇌사나 폐를 그날이 아니고 10도씨 냉장고에 24시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이런 관련 논문에 근거해서 실제로 구사병도 환자 대상으로 7월 8일에 다음날 아침 정규 시간에 폐이식을 시도했습니다. 환자는 컨디션 괜찮고요. 이식에 대한 새로운 의술, 관련 절차, 캠페인까지 모두 진행하는 곳이 장기이식센터다. 우리 이식센터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 실무회의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 심포지움, 이식센터 심포지움, 또 장기 이식하고 30년 이상 잘 생존하고 있는 환자들 이렇게 셀레브레이션하는 그런 모임, 그런 것들 계획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 매주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는 회의고요.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의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이런 모든 장기의 이식 수술과 전후 관리,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가 있어야지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식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정규 진료와 수술이 끝난 저녁, 뇌사자의 신장 이식 수술이 잡혔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매번 갈 때마다 이식 기증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 받을 수 있으시게 가지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녀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와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뇌사 판정과 기증 절차가 끝난 후 수혜자를 찾는 것까지 마무리돼야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대부분의 이식 수술은 늦은 저녁 시작된다. 뇌사 기증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장기를 이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기증자 수술은 병원의 정규 수술이 끝난 후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증자 수술이 일단 늦게 시작하고, 뭐 수혜자 수술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늦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신장 이식. 모두가 그 희망을 바라고 있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장 이식은 많은 환자들이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기증자가 있어야 됩니다. 생체 기증과 사후 기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생체 기증은 부부간 또는 자녀, 형제간,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기증을 하게 되고, 사후 기증은 이제 순환정지후 기증과 뇌사 기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환정지후 기증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뇌사 기증 후에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뇌사 이식을 받고자 할 때는 국가기관인 코누스에 이제 투석을 시작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각 병원의 이제 장기이식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등록 후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뇌사 기증자가 생기면 그 가장 적절한 대기자에게 이제 매칭이 돼서 이식을 받게 됩니다.
기증자의 신장을 수혜자의 동맥, 정맥, 방광과 정밀하게 연결한다. 신장이식 수술은 기본적으로 수술 자체는 우리가 콩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신장 동맥, 신장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로부터 적출한 이제 신장을 그대로 이식하지는 않고 잘 다듬은 후에 수혜자의 보통은 우측 장골동맥 있죠. 이 장골동맥에 정맥과 신장 정맥과 장골 정맥, 신장 동맥과 장골 동맥을 연결을 해주고 그 후에 이제 콩팥에 재관류를 시키면 노란빛이던 콩팥이 아주 핑크빛으로 바뀌면서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관을 수혜자의 방광에 이제 연결해 주는 게 마지막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던 수술이 드디어 끝났다. 의사 이식은 새벽 1~2시에 끝나는 경우도 흔하고 아예 밤을 새서 아침 6시까지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늦게 시작해서. 근데 이제 약간 내일이 더 걱정이긴 한데 수술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힘들고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수술을 막 집중해서 하느라고. 근데 수술이 끝나고 약간 몸이 좀 풀리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힘들다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또 내일은 내일의 환자가 있으니까 오늘 밤을 또 잘 정리를 하고 내일을 잘 맞이해야죠.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다. 이식을 받은 환자의 몸이 거부 반응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신장이 좋지 않아 고생했던 환자가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고 회복 중이다. 20대 때부터 콩팥에 단백뇨가 조금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도 같이 있는 환자인데 오늘 이식을 했고 아주 잘 됐고요. 혈액형 부적합과 기증자 특이 항체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환자고 수술 전에 이제 한 3~4차례 정도의 혈장 교환술과 이뮨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맞으면서 탈감작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검사했는데 다 괜찮았었고 수술 후에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 기적 같은 희망을 맞이한 순간이다.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우리 병원은 한 15년 넘게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생체 기증자로 이제 기증을 받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뇌사 이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말기 신부전이라는 병이 사실은 웬만한 암보다 훨씬 무서운 병입니다. 그 10년 환자 생존율이 한 40~5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게 이식이에요. 투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예후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식을 하면은 10년 후에 그 생존율이 9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다음 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다. 이식 환자들에게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다. 우리나라 신장 이식 환자들의 생존율은 약 80에서 90%로 선진국보다 앞선다. 꾸준한 의료기술 개발이 가져온 효과다. 최근 들면서 이식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종류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획기적인 발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체 이식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워낙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수술적인 기술이나 이제 약제 관리나 이후에 환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되다 보니 우리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식 신장 생존율 자체는 한 88%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 후 수혜자는 일주에서 열흘가량 상태를 지켜본 후 퇴원을 하게 된다. 병원을 나서게 되면 이제 투석이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우리 밤에 수술했던 환자, 그 환자가 무슨 말 했냐면 제가 몸이 어때요? 그랬더니 투석할 때는 몸이 뭔가 물에 젖어서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었는데 이식을 했더니 그게 다 말라가지고 깃털처럼 몸이 가벼운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는 환자를 보는 의사고 우리 환자들의 주치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교육자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이제 전공의들을 교육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신장 이식. 그들의 희망을 잇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멈추지 않는다.